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수 선수의 포르티모네센스 오피셜이 약 하루 정도 전에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박지수 선수의 주전 경쟁은 어떨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전에 좀 다루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다룰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아무도 안 다루셨길래 어떻게 또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포르투갈 리그에 대해서 그리고 또 포르티모넨스라는 팀의 경기를 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지수 선수의 영입은 다른 4명의 선수와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다음에 5명의 선수가 포르티모넨스가 이번에 또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했다고 오피셜을 띄운 5명의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는 루카스 알베스 선수고요. 두 번째는 루카스 벤투라, 세 번째는 로베르토 히노호자. 히노자 선수의 이름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발음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저렇게 좀 놓도록 하겠고요. 마우리시오 선수도 영입을 했고 마지막으로 박지수 선수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는 루카스 알베스 선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선수가 바로 박지수 선수입니다. 박지수 선수의 입단 인터뷰에 대해서 좀 먼저 보면 질문을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첫 번째로 벤투 감독이 뭐 본인의 이적에 대해 말한 걸 아닌가 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벤투 감독이 그렇다면 또 포르티모넨스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독님도 포르투갈 선수 출신이었고 친숙하고 좋은 리그라고 생각하셨다. 개인적으로 따로 들은 말은 없지만 감독님이 팀의 감독님과 이 벤투 감독님이 이 포르티모넨스의 감독과 연락한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넘어가서 포르투갈 축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한국 선수도 몇 명 뛰었고 유튜브로 본인도 찾아봤는데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른 리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좋은 리그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포르티모넨스라는 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뭐 경기장, 운동장 등의 환경이 너무나 좋은 구단이고 스태프분들도 너무나 잘해주셔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질문인 다른 선수들과의 소통 그리고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포르티모넨스의 한국인 선수인 김용학 선수가 현재 임대로 와 있는 상황인데 이 선수에게 좀 많이 배워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한 인터뷰를 했던 박지수 선수고요. 일단 인터뷰는 뭐 그냥 뭐 큰 무리 없이 옆에 통역분도 계셨기 때문에 아마 에이전트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정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박지수 선수가 어떻게 포르티모넨스로 갔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지수 선수는 김천 상무로에서의 전역 이후 FA로 풀렸습니다. 이 수원FC에 있다가 김천 상무로 갔을 때, 수원FC에 있을 때는 당시 이제 광저우에서 임대를 간 상황이었고요. 광저우에서 임대를 갔다가 이 김천 상무에 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를 국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원FC에서 임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김천 상무에 입대를 하게 됐고요. 다만 광저우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박지수의 어떤 연봉을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전역함과 동시에 박지수 선수는 광저우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본인의 계약을 2년 정도 남았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여러 아시아 팀들, 특히 뭐 국내에서는 뭐 수원이 찔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서울 얘기도 있었고 뭐 대전 얘기도 있었고 상당히 팀 얘기가 많았는데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구단보다도 시장이 큰 구단들의 관심 역시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오퍼가 들어오면서 유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라고 또 하는데요. 돈보다는 꿈을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행을 선수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포츠 소선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벤투 감독의 도움도 역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앞에서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본인이 뭐 벤투 감독에게 바로 직접적인 조언을 들었다기보다는 포르티모넨스와 이제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벤투 감독이 이 포르티모넨스의 감독과 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사실 박지수는 벤투 감독의 어떤 명단 안에는 늘 들어있었던 선수잖아요.
그만큼 벤투 감독이 프로티모넨스의 감독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박지수 선수를 어필하는 데에는 좀 장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박지수가 가는 프로티모넨스는 과연 어떤 구단일까요? 프로티모넨스는 1914년에 창단한 굉장한 근본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제가 근본을 가진 선수 내지는 근본을 가진 팀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을 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프로티모넨스는 그런 점에서 제 마음에 상당히 드는 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 프로티모넨스에서 뛰었던 선수로는 이승우 선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승우 선수가 있었던 과정들이 상당히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승우가 있었고요. 현재는 포항 스틸러스로부터 김용학이 임대를 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등번호 10번을 주기도 하면서 프로티모넨스는 김용학을 완전 이적 또 완전 영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건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프로티모넨스는 일본 선수나 다른 아시아 선수 영입이 굉장히 잦았던 구단입니다. 말레이시아 선수도 영입을 했었고요. 특히 현재 팀 내 주전 키퍼가 일본 국적의 나카무라 고스케 선수인 만큼 친아시아 클럽이다 라고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감독은 파울로 세르히오 감독이고요. 주로 백4를 사용하고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포르티모넨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포르티모넨스는 현재 리그 18개 팀 중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3시즌간 최고 순위는 13위였고 그건 바로 이전 시즌의 기록인데요. 최근 3시즌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순위에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다만 지금 득실차가 -8 정도가 되는데요. 이 득실차도 계속해서 매 시즌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포르투갈 리그의 특성상 상위 팀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를 많이 데리고 있고 또 거상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포르투, 벤피카, 스포르팅 이런 구단들이 많기 때문에 득실차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포르티모넨스 같은 구단들은 약간은 손해를 보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포르투갈 리그의 특징이기도 하고 포르티모넨스의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최근 5경기 동안 1무 4패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인데 이게 지금 27일에 만들어지고 있고 27일에 게시될 예정이니까요. 아마 영상이 올라갔을 때에도 최근 5경기는 1무 4패일 겁니다. 이건 리그 기준이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2득점 9실점을 했습니다. 득실차가 -7이었죠. 이 얘기는 무너진 수비진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접전인 경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3패는 다 득점이 한 골 차로 좀 승부가 갈렸던 그런 것들인데 마지막 경기는 또 4대0으로 졌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막아줄 수 있는 것을 막아주지 못해서 한 점 차로 패배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막지 못해서 4대0으로 패배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티모넨스가 겨울에만 센터백을 박지수 포함 3명을 영입하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포르티모넨스의 센터백 조합은 어떨까요? 포르티모넨스의 센터백 조합은 이 2명의 선수입니다. 필리페 렐바스 선수와 페드랑 선수가 현재 센터백 조합인데요. 필리페 렐바스 선수는 99년생 상당히 어린 선수입니다. 192cm. 이 포르티모넨스의 유스 출신으로서 지난 2021-2022 시즌부터 좀 선발 출전을 많이 가져왔고요. 왼쪽 풀백 그리고 센터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또 이번 시즌부터는 이 왼쪽 센터백으로 자리를 어느 정도 좀 고정해 놓고 경기를 소화하는 선수인데요. 피지컬을 이용한 헤더 경합, 세트피스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렐바스와 페드랑 그리고 이후에 영입한 루카스 알베스 선수도 다 190을 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헤더 경합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공격이나 수비에서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렐바스 선수는 볼 다루는 기술이 약간은 투박하고 대인 수비에서도 가끔 또 예측 능력이 살짝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후에 긴 다리를 이용해서 볼을 뺏어오거나 볼을 빼오는 데에는 약간은 또 강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순간적인 순발력이 느릴 때가 있어서 이런 점들이 대인 수비에 있어서는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페드랑 선수 역시 1997년생으로 꽤 어린 선수인데요. 브라질 국적의 선수입니다. 키는 2cm 렐바스보다 더 큰 상황이고요. 2021년부터 임대를 해서 이 포르티모넨스에서 뛰었고 2022년 이제 완전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카드를 굉장히 많이 받는 센터백입니다. 올해만 리그에서 7개의 카드를 받았고 지난 2021-2022 시즌에도 주자릿수의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상당히 파이터형 기질이 있는 센터백이고 피지컬을 이용한 수비엔 어느 정도 좀 강점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파이터형 센터백이 모두 경고를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경고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예측 능력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 그 이후에 피지컬을 이용한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와 동시에 수비적인 미스가 나오면서 경고를 많이 받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페드랑 선수도 렐바스 선수와 어느 정도 비슷한 단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둘의 공통점을 보면 예측 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피지컬을 이용한 수비를 자주 하는 편이다. 다만 렐바스는 긴 다리를 이용해서 빼오는 편이고 페드랑은 직접적으로 파이팅해주는 유형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새로 영입된 센터백들은 어떤 선수들인가를 볼 텐데요. 이 왼발 센터백은 바그너, 오른쪽 센터백은 루카스 알베스 선수입니다. 바그너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렐바스 선수보다 괜찮은 선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주전 센터백이 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백 치고는 볼 다루는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선수가 센터백이 주 포지션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볼을 다루는 기술이 상당히 좋고요. 볼 다루는 기술이 좋다는 건 본인이 빌드업 할 때에도 직접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이 너무나 좋고, 피지컬은 비록 렐바스 선수에 비해서 6cm가 작지만 작음에도 불구하고 186이라는 괜찮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대인 수비 시에도 그러한 피지컬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그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포르티모넨스에 오히려 조금 더 잘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 킥도 좋기 때문에 바그너 선수가 이 포르투갈 리그에서 굉장한 활약을 더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수의 영입도 영입이지만 바그너 선수와의 경쟁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루카스 알베스 선수는 아시아 리그도 돌았던 상당한 다양한 또 경험이 많은 센터백입니다. 92년생의 센터백이고 지금 사진만 봐도 피지컬은 딱 봐도 좋아 보이죠?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과감한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페드랑 선수와 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페드랑보다 나이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수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경험은 조금 더 많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득점을 해낼 수 있는 선수다. 따라서 이 선수들을 영입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4명의 센터백들에 대해서 단점도 얘기했지만 장점을 좀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러한 장점이 많은 센터백들에 대해서 박지수 선수는 어떻게 좀 경쟁을 해야 할까요? 박지수 선수는 왼쪽, 오른쪽 어디든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어필해야 됩니다. 오른발잡이지만 양발이 어느 정도 좀 능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빌드업 부분에서 본인이 직접 올라가거나 킥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점들이 상당히 또 좋은 선수가 박지수 선수이기 때문에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점들을 좀 잘 보여줘야겠고요. 본인도 약간은 파이터 기질이 있는 센터백이지만 포르투갈 리그는 빠른 윙어들이 많은 만큼 다른 파이터 기질이 많은 센터백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터 기질도 갖되 조금은 침착한 수비도 해줘야 박지수 선수가 본인의 장점들을 잘 보여주면서 주전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자들에 비해 본인이 체급이 높은 선수임을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이 트랜스포마크트 기준으로 보면 5명의 센터백 중 박지수 선수는 4번째로 가치가 높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선수에게 트랜스포마크트가 가치를 그렇게 높게 쳐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물론 일부 예외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다는 점에서 박지수 선수는 이 시점에 내가 비록 트랜스포마크트 기준 가치는 낮을 수 있지만 너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센터백이다, 난 월드컵도 나갈 수 있는 센터백이다 라는 걸 좀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좀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외국으로 나가는 수비수들, 골키퍼들이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언어적인 측면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 소통이 중요한 포지션이 바로 수비와 키퍼이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도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영어나 포르투갈어를 쓰거나, 왜냐면 지금 있는 센터백들은 브라질과 포르투갈 출신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가장 많이 쓰는 선수들이거든요. 이 센터백들이.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영어지만 포르투갈어도 어느 정도 좀 잘 쓸 수 있도록 이 박지수 선수가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박지수 선수의 주전 경쟁이 어떨지, 포르티모넨스는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박지수 선수는 충분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센터백이고 국가대표팀에도 여럿 불릴 만큼 좋은 센터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수라는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박지수 선수의 포르티모넨스에서의 생활 꼭 좋은 생활이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